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장이 직접 알려주는 건강검진 사용 설명서. 검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40년 진료 경험으로 보이는 것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순심입니다. 70세인 지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진실이 제 눈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건강검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40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해도 지나친 검진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으시거나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불필요한 검사와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검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검사의 의학적 근거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건강검진 그 3가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노화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70대의 몸이 30대의 몸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정상적인 노화 과정까지도 모두 검사로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과잉 건강검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초음파. 정상적인 노화를 병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무증상인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심장 초음파를 찍으면 대부분 정상적인 노화 변화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치 병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김종철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찍었더니 심장벽이 조금 두꺼워져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73세 나이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를 심장질환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으로 고생하시게 되었고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약 30여만 원이 들었고요.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70세 이상 무증상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입니다. 무턱대고 받는 검사가 문제라는 뜻이죠. 그럼 심장 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가슴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할 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심부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직계 가족 중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여러 명 계실 때, 다른 검사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해 준 경우,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확인하시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심장을 지키는 방법. 사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기르세요.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염분을 줄여 싱겁게 먹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뇌 MRI 검사입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 우리 뇌를 지킵니다. 뇌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증상인 건강한 노인분들에게서 발견되는 백질 변성이나 작은 뇌경색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 현상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춘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찍었더니 작은 백질 변성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68세 나이에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인데 이를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오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마다 뇌 MRI를 다시 찍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치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촬영할 때마다 약 100여만 원의 비용이 들고 MRI 기계의 좁은 공간에서 1시간 가까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무증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뇌 MRI가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뇌 MRI는 언제 찍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때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편측 마비,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복시 현상,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여름에서 가을로 또는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우리 혈관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 뇌혈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수칙.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 계시다가 차가운 밖으로 갑자기 나가지 마세요. 반대로 차가운 밖에서 따뜻한 집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위험합니다.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해서 몸을 충분히 보온하고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는 현관에서 잠깐 적응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시고 힘들더라도 주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실버체조, 수영 등이 좋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음주와 흡연은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도 우리 뇌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제철 채소, 견과류, 호두, 아몬드 위주의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PET-CT입니다. 과도한 검사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PET-CT는 기능적 영상 검사인 PET와 형태적 영상 검사인 CT를 결합한 검사입니다. 분명히 이 검사로 우리의 최대적인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PET와 CT는 민감도가 매우 높아서 염증이나 양성 종양도 암처럼 보일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상철님은 건강검진으로 PET, CT를 찍었더니 폐에 의심스러운 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결과는 단순한 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조직 검사로 인한 합병증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비용만 해도 PET, CT 촬영에 150만 원의 추가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한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 검사의 100배를 넘나들어서 건강한 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PET, CT를 무증상자의 조기검진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럼 PET, CT는 언제 찍어야 할까요? 정말 필요할 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이 확진된 후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때, 암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평가할 때, 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이때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암 예방의 진짜 해답은 암 예방을 PET, CT 촬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암 예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관리하며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PET, CT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체 암의 30에서 50%가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강검진 2가지.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건강검진 목록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2가지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검사 대장 내시경, 대장암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 폴립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종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암으로 변하는데 내시경으로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 중 하나가 대장 내시경을 미루다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위험군 2년에 1번.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주를 즐기시는 분,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계신 분,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던 분,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 일반 위험군은 5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음주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건강 상태를 담당 의사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수 검사 위 내시경.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분들이 젊었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위암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위암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 정도로만 느끼시다가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위 내시경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매년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이 있으신 분들이 포함됩니다. 건강한 식생활로 위와 대장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위와 대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무엇보다 식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드세요. 젊었을 때 기름진 고기,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드셨으니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철 채소, 배추, 무, 시금치, 브로콜리 등 양질의 단백질인 두부, 콩, 생선, 발효식품, 김치, 된장, 요구르트는 반드시 짜지 않게 드셔야 됩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로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 붉은 고기인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가공육인 햄, 소세지는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과도한 염분인 들어있는 젓갈, 장아찌, 라면 등 술과 담배 이것만큼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운동도 함께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격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트레칭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을 지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으면 고통과 비용을 줄이고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식단, 적절한 운동, 금연과 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어떤 검사보다도 더 큰 건강의 보약이 됩니다. 우리 함께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몸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